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를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KBO 올스타전 홈런 더비 출전 후보 선수 12명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올스타전 출전 선수 중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올 시즌 8개 이상의 홈런을 친 선수들을 후보로 선정했다며 이들은 팬투표를 통해 올스타전 홈런 더비 출전권 획득을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후보에 오른 선수는 디아즈, 오스틴, 최형우, 송성문, 안현민, 최정 등 12명입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 득표수 상위 8명이 출전권을 얻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명예전당 제2회 헌액자 선수 부문에 고 유상철 전 감독을 포함한 4명을 선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로 뽑힌 20명의 후보를 놓고 선정위원회와 구단 대표자, 팬투표 등을 거쳐 유상철, 김병지, 김주성, 대안을 헌액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힐랄이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4대3으로 이기고 8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구단 중 유일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한 알힐랄은 인터밀란을 꺾은 브라질 플루미넨시와 오는 5일 8강에서 맞붙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4경기 연속 무안타로 부진했습니다. 이정우는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중견수로 설반 출절해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고 시즌 타율은 2할 4푼까지 떨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에 2대4로 패해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윈블던에서 남자 단식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세계 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세계 랭킹 138위 포니니를 상대로 4시간 37분간의 접전 끝에 3대2로 어렵게 이기고 1회전을 힘겹게 통과했습니다. 한편 경기장은 32도까지 기온이 올라 역대 윈블던 개막일 최고 기온 기록이 수립됐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상대로 NBA는 비시즌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댈러스가 어김없이 1순위로 쿠퍼 플래그를 뽑았습니다. 네, 예상대로 뭐 이변이 없었죠. 네. 정배도 갔는데 댈러스 매버릭스가 NCAA 듀크 대학교를 4강으로 이끌었던 쿠퍼 플래그를 전체 1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뭐 5천원 만에 나온 백인 미국인 선수 1순위인데요. 상당히 미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977년 마이클 켄트 벤슨 이후 48년 만이다. 네. 예, 라고 하는데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선수 이름이 거론됐고 뭐 당연히 누구나 1순위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선수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나온 백인 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많이 평등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백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그동안은 NBA에서 계속 스타가 나왔던 것이 흑인 미국인 선수 그렇죠. 또는 최근에는 또 유럽에서 유럽계. 오는 네. 특히 지난 시즌 지지난해 2년 연속으로 프랑스 선수가 드래프트 1순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백인 미국 선수가 1순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화제를 좀 모으는 부분이고 이 선수는 듀크 대학교 1학년만 마치고 나왔는데 듀크 대학교 이미 고등학교 때 이미 스타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레벨에도 맞느냐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대학 레벨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NBA에 왔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나온 백인 스타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모아지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 선수 댈러스 매버릭스 뽑히자마자 유니폼 다 팔렸다고 합니다. 오. 줄 서서 유니폼 사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벌써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모님도 농구 선수 출신이라면서요? 네, 가족이 다 전부 농구 가족인데 네. 일단 태어나기에는 미국 메인즈, 그러니까 되게 좀 초도시인데요. 네, 3,000명밖에 안 시골.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대학교까지 농구를 했었고 특히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메인 대학교의 또 간판 스타였습니다. 오. 플래그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고향에서 시작했는데 조금 더 주목받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몬트버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또 스타가 됐었고 네. 또 이 선수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플래그라는 선수가 따로 있는데 오. 네, 이 선수도 이제 또 현재 농구를 하고 있고 뭐 형만큼은 좀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뭐 일단은 대성식품 나무에서 떡잎부터 알아본 것 같은데 네. 10대부터 유명했다고요? 네, 이 선수는 그 몬트버드 아카데미로 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잘하니까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사실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뭐 나이키 서밋 이런 데는 어지간하면 다 스타 플레이어들은 다 거치는 그쵸. 수순인데 네. 이 선수가 가장 유명해진 것은 이제 지난해 2024 파리 올림픽에 나가는 미국 농구 대표팀의 연습 상대 네. 네, 연습 셀렉트 팀에 뽑히면서 그때 이제 NBA 드림팀 선수를 상대로 네.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유튜브 영상을 타고 많이 퍼지면서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전국구 스타로 굉장히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재밌는 건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드림팀이 르브론 제임스를 필두로 모였던 경기 그리고 그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드림팀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유독 이 연습 경기가 두 차례 정도 끝나고 나서 NBA 선수들이 쿠퍼 플래그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완성형 기량이다.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셀렉트 팀에 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르브론 제임스가 스테픈 커리와 함께 한 팀을 짜서 케빈 듀란트와 함께 금메달을 딸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네. 그 상태에서 대단한 NBA 선배들이 한참 선배들이 쿠퍼 플래그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선수와 우리가 오늘 맞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 당시에 쿠퍼 플래그가 그 정도야. 그렇게 되면서 사실 오늘의 쿠퍼 플래그 말 그대로 이제 이름도 플래그 이제 깃발인데 깃발이 나부끼게 된 가장 컸던 계기가 이 연습 경기 맞아요. 이 두 경기 연습 경기가 가장 결정적이었죠. 네, 그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가요? 네, 2m 3에 뭐 윙스팬 2m 13 상당히 좀 몸 상태 하드웨어가 좋은 편이고 네. 일단 이 선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좀 영리합니다. 또 운동력도 좋지만 그냥 이타적이면서도 영리해요. 그래서 동료들도 살려줄 줄 알고 본인이 나서야 될 때 나설 줄 아는 또 그런 좀 유능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요. 또 수비라든지 뭐 슈팅도 굉장히 좀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제2의 레리버드 치고는 아직까지 슈팅은 좀 덜 완성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코트 전체를 좀 읽는 부분이라든지 또 큰 무대에서 좀 담대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단점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슛이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올 때 슛이 약점이라는 네.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듀크 대학교 와서 시즌 초반에 슛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조금씩 시즌이 지나면서 개선이 됐죠. 네, 개선되면서 이것마저도 채우는구나라고 해서 현재는 뭐 아주 떨어지는 슛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지금은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뭐 미국 선수들 중에 뭐 자이언 윌리엄슨이나 아니면 케이드 커닝햄 이런 최근에 나왔던 미국인 1순위 선수들이 자기의 포지션이 명확했는데 이 쿠퍼 플래그는 그렇죠. 올라운드의 네.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스몰 포드를 할 것이냐, 파워 포드를 할 네. 것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자질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면 그럼 타고난 스코어러냐라고 네. 했을 때 샷 메이킹이 또 그 정도는 또 아니다. 이런 샷 크리에이터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댈러스에서 어쨌든 역할은 많이 받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좋은 수비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으니까 본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공격에 있어서 본인만의 시그니처 무브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아테토쿤보는 드라이브에 이은 뭐 덩크라든지 뭐 르브론 제임스는 역시 뭐 피벗 플레이와 또 빠지면서 미들레인지 슛이라든지 본인만의 명확하게 스코어를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 구역이 정해진다면 네. 아마도 훨씬 더 쿠퍼 플레이의 주가가 댈러스에 들어가서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인 드래프트 보면서 혹시 댈러스가 안 뽑지 않을까? 혹시. 아, 저도 그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결정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역시였습니다. 네. 네, 일단은 댈러스가 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댈러스는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시즌에 돈치치를 떠나보낸 이후에 굉장히 좀 약간 분위기가 어두웠었는데 네. 그래도 플래그 덕분에 또 티켓도 팔 구실이 생겼고요. 다만 이제 카이리 어빙 선수가 이제 시즌 막판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보다는 그 다음 시즌을 좀 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다음 시즌 플래그의 적응기 그리고 플래그를 좀 도와줄 만한 포인트 가드를 FA 시장에서 잡은 다음에 좀 체험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마 2026, 2027 시즌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말씀하셨는데 딱 그래서 그 두 명의 선수하고 연장 계약을 네. 했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이제 센터 데니얼 게포드와 이제 연장 계약을 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쿠퍼 플래그와 함께 우승 전력을 꾸리겠다라는 것을 확고히 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카이리 어빙이 당장은 다음 시즌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거를 고려했을 때 아마 손대범 기자 말대로 2026, 2027 시즌 우승을 노리고 이번 시즌은 아마 쿠퍼 플래그의 적응기를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인 드래프트에서 관심을 모았던 선수들 누가 있었을까요? 네, 전체 2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지명된 럿거스 대학교의 딜런 하퍼. 저희 선수는 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를 이끌었던 론 하퍼의 네. 둘째 아들인데요. 제가 이 선수는 U19 월드컵 때 처음 봤었는데 굉장히 좀 가드로서 득점력이라든지 역동적인 플레이가 좀 능한 선수고 또 전체 3순위로 지명된 이 필라델피아에 지명된 VJ 에지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일러 대학을 나온 또 공수에서 능한 선수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드래프트 중반부터 좀 난리가 날 만한 지명이 하나 있었는데 전체 16위로 포틀랜드에 지명된 이 중국인 센터 양한센. 네. 이 선수 기량을 떠나서 뽑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엄청나게 기사도 많이 나고 약간 논란? 화제가 된 네. 픽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선수는 2라운드 그 중후반에 정도 생각했었죠. 뽑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이었는데 너무 빨리 뽑히는 바람에 굉장히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고 이거 보면은 포틀랜드가 그동안 보면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좀 많이 열려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하승진 선수도 포틀랜드에서 그렇죠. 뛰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한센을 뽑은 이유 뭐 어떤 부분을 본 걸까요? 일단 기동력이 있는 센터고요. 2m 네. 16cm라고 하는 것은 사실 NBA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장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가늡니다. 웨이트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일단 좀 달릴 수 있는 센터 유형이고요. 16.6점의 평균 득점, 10.3 리바운드. 근데 여기 어시스트 개수가 생각보다 이 어린 나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기 감각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붙였던 별명이 중국산 요키치다. 네, 요키치라고 하는 NBA의 MVP 출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붙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수식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포틀랜드가 이번 시즌에 양한센에게 뭐 원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면인 줄 알겠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 정도로 검증을 받았을까에 대한 사실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네. 일단 포틀랜드로 가게 됐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좀 활로가 뚫린다면 일본과 중국이 뚫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도 좀 내비쳐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손대범 기자나 정기욱 기자는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거 지금까지는 중국 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네. 예,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청소년 대표팀 뛰는 거를 그냥 직접 보지 못했고 영상으로 봤었고 영상으로 보죠. 근데 한 4, 5년 전부터 그 미국 코치님들 중국 갔다 온 미국 코치님들이 저한테 중국의 요키치라 불리는 아이가 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땐 그냥 생군이다. 생군이지.
네, 아직까지는 요키치까지는 안 된다. 그런데 네. 되게 기가 막힌 아이가 있다라고 소개를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지금 야한센이더라고요. 근데 좀 저도 이제 NBA 드래프트 컴바인도 봤지만 굉장히 좀 큰 무대에서 좀 주눅들지 않는 게 이 선수 장점 같아요.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동료들도 살려주고 아마 그래서 미국 선수들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수를 좀 찬스 정말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만 움직여준다면은 또 1년 동안 좀 잘 배운다면은 그래도 좀 지명될 만했네 그런 얘기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직접 보진 않았고 저는 외국인 선수들을 보기 때문에 중국 리그에 지금 소노에 이번에 입단한 그 네이던 나이트 선수와 맞대결하는 영상을 한번 봤었어요. 오.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왜냐하면 중국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네. 경기만 본 거여서 이렇게 큰 선수가 있었네. 큰 선수치고는 손광갑이 되게 좋다고 그렇죠. 봤는데 2005년생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선수를 그러면은 NBA에 나오나 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NBA에 나온다고 해서 눈여겨봤는데 사실 이 선수가 약간 지금 픽이 빨리 뽑힌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컴바인에서 꽤 괜찮았죠 경기력이.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중국산 요키치라고 불리는 거는 하이포스트에서 게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이 선수의 나이 때는 이미 파이브아웃의 농구가 기본으로 된 상태에서 농구를 배운 것 같아요. 아마 네. 옛날에 배웠으면은 아마 포스트에서 하는 농구를 배웠을 건데. 네, 정통 센터의 근데 동작이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볼 잡는 거를 하이포스트 잡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뭐 본인이 상대를 한번 페이크를 하고 뭐 한두 발 가서 하는 언더 레이업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밑으로 파고드는 커터를 보고 주는 패스 이거를 굉장히 잘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 컴바인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주목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컴바인에서 경기력이 괜찮으니까 아마 좀 순위가 좀 상승되고 또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괜찮기 때문에 네. 이 신장 박재민 의원 말대로 쉽지 않고 네. 흔히 나오는 NBA 피지컬이 내에서도 네, 흔한 숫자는 아니죠. 정확하게 샤키로닐이 2m 16이었어요. 맞아요. 아닙니까? 네. 물론 중국 대표팀에서는 아직 쩔입니다. 어려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망주 베일리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 이 선수가 그 개인 워크아웃을 하지 않아서 그 이유가 궁금했잖아요. 그 에이스 베일리라는 선수인데 특이하죠.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 보통 지금 드래프트 유망주들이 각 구단 돌면서 워크아웃 치르는 게 늘 전통적이었고 당연한 절차인데 그렇죠. 잘 보이려고 네. 노력하는 거죠. 이상하게 팀을 가렸어요. 가기 싫은 팀 워크아웃 초청 거부하고 유타 재즈도 사실 워크아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재능이 있다 보니까 전체 5순위를 뽑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은 지명된 다음에 뭐 그런 적 없다라고 핑계를 대긴 했지만 이상하게 좀 약간 시작부터 너무 미운 털이 박힌 채 시작해가지고 그러게요. 다들 그렇죠. 지금 팬들도 그렇고 미국 평론가들도 그렇고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냐 보자. 네, 그런 좀 시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도 있었죠. 에이전트가 각 구단에 전화해서 뽑지 말아달라. 우린 가고 싶은 구단이 정확하게 있다. 거기 이제 유타도 네. 포함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제 유타로 뽑힌 다음에 유타 모자를 쓰고 단상에 서 있는 그 표정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네, 원해피.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가게 됐다면 네, 본인을 뽑아준 팀에 감사함을 좀 표하면서 유타에서 한번 멋지게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탑5 안에 들었다는 건 실력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뭐 카멜로 앤서니도 이 선수를 비교할 때 뭐 폴 조지, 트레이시 네. 맥그레이드 그렇죠. 뭐 그런 급까지도 얘기했을 정도로 뭐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사실 NBA에서 지금 뭐 최근에 평가 보는 거 보면은 실력만으로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인성이죠. 네. 인성입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타 재즈가 구단 성명을 통해서 베일리가 뭐 오는 토요일에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약간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 신인 선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당연한 소식 같게 내는 게 별로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그만큼 뭐 현지에서는 좀 여러 가지 썰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서머리그 하니까요. 아마 서머리그에 참여시킬 건데 이제 이 선수가 어쨌든 유타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군기를 잡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한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NBA는 드래프트 앞뒤로 트레이드와 선수들의 계약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2사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3위간의 맞대결이 눈길을 모으는데요. LG와 롯데가 주중 3연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에르난데스 대 데이비슨이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요. 경기는 현재 8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LG가 2대 1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7회 초 한 점 더 추가하면서 현재 점수는 3대 1로 벌어져 있습니다. 롯데를 1.5경기 차로 쫓고 있는 4위 기아의 경기도 궁금한데요. 상대는 5위 SSG입니다. 두 팀의 승차는 1.5경기 차입니다. 이번 주중 3연전을 통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SSG가 먼저 2득점하면서 앞서갔는데 5회 기아가 추격하면서 7회 초 현재 2대2 동점인 상황입니다. 선두 한화는 NC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라이스 대 라일리의 선발 맞대결도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8회 초 4대 2로 NC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 SSG와 승차가 없는 6위 KT의 경기도 보시죠.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삼성전 수입으로 기세가 올라있는 키움. 오늘 경기도 무섭습니다. 1회 초부터 득점에 성공하고 4회 5득점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8회 초 현재 7대 3으로 넉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최하위 키움에 일격을 당하고 4연패에 빠진 삼성은 후라도 선발로 두산과의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후라도가 잘 던져줬고요. 8회 초 추가 득점까지 나오면서 9회 말 현재 4대 0입니다.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소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지난주에 신인 드래프트 전후로 트레이드가 분주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예상대로였나요? 네, 그렇죠. 사실 드래프트 직전부터 뭐 슈퍼스타들의 또 이적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역시 보스턴 셀틱스의 재빠른 해체 작업. 역시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시즌 아웃 당한 직후기 때문에 일단 뭐 셀러리 캡 줄이는데 좀 주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승을 이끌었던 주루 할러데이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여러 경기를 통해서 트레이드로 내보냈고요. 대신 전력은 좀 약해졌습니다. 조지 니앙과 2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뭐 약간 좀 현금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다음 시즌 동부판도 좀 큰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론조볼과 아이작 오코로가 팀을 맞바꾸게 됐네요. 네, 뭐 큰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롤플레이어 간 트레이드지만 이제 론조볼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로 가고 그리고 아이작 오코로가 클리브랜드에서 시카고 불스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네. 론조볼은 약간 뭐랄까요? 처음에 신인으로 등장할 때만도 굉장한 엄청난 열풍이었죠.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어쨌든 이 부상을 계속 달고 살면서 인저리 프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상이 잦아가지고 이게 과연 잘한 트레이드일까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덴버 너게츠와 브루클린 네츠가 트레이드를 했는데 덴버는 우승 주역이었던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2032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브루클린에게 넘겼고 브루클린 네츠로부터 캠 존슨을 영입했습니다. 일단은 덴버 입장에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약간 이 선수가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직 5년간 뭐 2억 700만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또 활약은 적고 그래서 결국에는 브루클린으로 거의 처분하다시피 보냈고 네츠 입장에서는 뭐 캠 존슨을 보내면서 뭐 좀 미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덴버 입장에서는 이번 트레이드가 전력 보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사실 그 캠 존슨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보다는 마포주를 보냈다는 처분했다. 네. 처분하면서 좀 샐러리에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다. 네. 그거에 좀 의미를 두는 트레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전력 보강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차지하고 있던 연봉의 액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비원해지면서 팀의 구단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아마 굉장히 좀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력 보강에 큰 힘이 될 거라는 평가는 사뭇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네, 플레이 옵션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5,2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7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레이커스에서 1년 더 뛰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1년 더 뛰고 은퇴할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다. 소원 얘기도 있고 아니면 레이커스가 전력 보강이 좀 만족치가 않으면 트레이드할 것이다. 뭐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일단 이래저래 마흔을 먹어서도 좀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고 있는 선수 같습니다. 스타는 스타인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는 시즌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하는 모든 게 기록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미 이제
통산 득점은 르브론 제임스가 넣는 거 자체가 좀 NBA 역사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최다 출전이 달려 있는데 현재 1,562경기 출전입니다. 다음 시즌에 건강을 어느 정도만 유지해서 50경기를 넘긴다고 하면은 로버트 페리시를 넘어서 NBA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22시즌 평균이 27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제 NBA 가가지고 저희가 정말 대단하게 봤던 NCAA 선수들 혹은 외국 유럽계 아시아계 선수들이 1점 평균 득점 1.2점만 가지고 와도 네. 아시아계 용병으로 영입이 되면서 뭐 리그를 말 그대로 호령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22년 동안 27점 넘게 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 거죠. 지표인지는 네.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대에서 더 아마 평가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죠. 네. 예, 진짜 농구를 위해서 태어난 기계. 예, 농구 기계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자, 그리고 제임스 하든도 클리퍼스에 남는다고요? 네, 일단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 8,150만 달러의 도장을 찍었고요. 뭐 사인했다고 해야겠죠, 미국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브룩 로페즈라는 또 센터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클리퍼스가 전력을 좀 더 보강하면서 영원한 수건 사업인 우승에 도전하는 또 전력 네. 보강을 했습니다. 확실하네요. 윈나우. 윈나우는 또 한번 보여준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농구계에도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용산고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용산구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참가하는 뭐 1회 대회긴 한 NBA 홍보용 대회이긴 한데 어쨌든 그 대회 우리나라에서는 그 4월 달에 있었던 협회장기 우승팀이 참가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용산고, 여자는 온양여고가 출전했는데 용산고등학교가 이 11개국의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특히 에디 다니엘 선수의 경기 퍼포먼스가 영상을 통해서 퍼지면서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제 대회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 들은 거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렇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용산구가 외곽 슛이 정말 미친 듯이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지 해설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기세가 엄청났었는데 아마 선수들한테도 약간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어쨌든 뭐 1회 대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의 농구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중국을 이렇게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아마 선수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맞습니다. 같고 또 다니엘 선수도 상당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이미 현재 SK나이츠에 입단한 선수인데 앞으로 이제 루키 시즌에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 대표팀도 곧 경기를 치르네요. 지금 윌리엄 존스컵에 참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출국을 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윌리엄 존스컵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종의 친선 대회라고 할 수 있겠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마치고 곧바로 우리는 중국 선전에서 펼쳐지는 여자농구 선수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 대표팀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번의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11일과 13일에 일본, 18일, 20일에 카타르와 경기를 갔는데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열리고 KBS와 KBSN에서 정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역시 스포츠는 KBS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